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간에는 새터민들의 쉼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새터민들의 쉼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봉선 대표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또 계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5월 달에 되게 되면 새터민 쉼터가 창립 15주년을 맞게 됩니다. 근데 제가 참 이게 각별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새터민 쉼터를 계속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새터민 쉼터가 예전에 그 탈북자 단체들은 다 뭐 어떤 특정 목표 지향적이었어요. 북한 인권, 민주화 뭐 이런 거. 네. 근데 새터민 쉼터는 처음으로 정치색을 배제한 커뮤니티 그렇죠. 해가지고 제가 네. 쫙 지켜봤는데 그게 벌써 15주년을 맞게 된다니까 네. 정말 감회가 좀 새롭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왔는데 이 새터민들의 쉼터 창립 15주년 및 사무실 개소식 초대합니다. 초대장 5월 7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 뭐 이게 몇 층 몇 호라는 것까지 밝히면 또 뭐 북한 공작원들이 올까봐 제가 그것까지는 안 밝히겠는데 이제 5월 7일에 큰 행사를 앞두고 그리고 또 제가 새터민 쉼터를 또 사랑하니까 이렇게 대표님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새터민 쉼터가 그러니까 2008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예. 2008년 5월에 이제 새터민들의 쉼터가 개설되었고요. 올해로 지금 딱 15년 된 거죠. 15년. 예. 5월. 예. 15년이면 참 긴 시간 동안 명맥을 잘 유지하고 왔습니다. 네. 지금 새터민 쉼터에 회원들이 얼마나 가입돼 있습니까? 지금 새터민들의 쉼터는 이제 전국에 있는 우리 새터민들 33,000명의 새터민들하고 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또 우리 새터민들과 한인분들까지 이제 활동을 해서 38,000명. 38,000명. 네. 와, 탈북자 숫자보다 훨씬 많네요. 새터민 38,000명. 그 중에 저도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은 초창기 멤버이십니까? 네, 초창기 멤버고요.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새터민 쉼터 대표가 아니고 운영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2대 대표시죠? 네. 예. 초창기 운영을 오랫동안 맡아 계셨던 분이 있고 지금 또 박 대표님 물려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새터민 쉼터가 하는 일을 한번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새터민들의 쉼터가 2008년도에 개설되었을 때는 그 당시 때는 이제 지금은 스마트 시대, 이제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다 휴대폰으로 모든 뭐 활동, 예를 들면 밴드라든지 오픈 채팅방, 카톡 이렇게 단톡방 만들어서 이렇게 공유하고 활동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2008년 그 당시 때는 이제 저희 새터민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데 이제 솔직히 옆집에 누구 사는지도 서로 인사 안 하고 지내다 보니까 많이 외롭고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카페가 개설된 거죠. 그래서 그 카페에 들어오셔서 우리 새터민들이 같이 활동도 하고 또 정보 공유도 할 수 있었고 제 새터민들의 쉼터에 대해서 유명한 거는 역사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삼국을 거쳐서 이제 한국에 오다 보니까 부모, 형제, 가족, 친척, 지인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찾지 못하고 그런 것들 다 이제 새터민 쉼터에 들어와서 가족 찾기로 엄청 유명한 곳이죠. 가족 많이 찾아줬나요? 그럼요. 이제 많이들 이제 오면서 이제 같이 탈북을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 두만강에서 이제 헤어지고 또 오는 과정에서 먼저 건너오고 나중에 또 오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이제 오니까 이제 부모 형제가 그립고 이제 헤어진 내 동생 뭐 오빠 누이가 그리우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람 찾기 많이 해서 또 잃어버렸던 또 동생도 찾고 또 부모님도 찾으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이 새터민 쉼터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 가족을 찾을 수 있었다고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들어와서 가족도 찾으시고 그리고 뭐 KBS에서 예전에 이상가족 상봉을 중계를 하면서 엄청나게 시청률을 했는데 아무튼
그 가족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뭐 동생을 찾았다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건 어떤 사례인가요, 그러면? 이제 저희 동네에 사시는 분인데 지금 자영업 하고 계시는데 아드님이 이제 어머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같이 왔는데 동생이 먼저 한국에 들어온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 동생을 5년 넘게 계속 못 찾고 있었죠. 네. 그건 좀 이상하네. 한국에 있는데 못 찾다고 경찰한테 말해도 안 알려줬나 보네. 그때 당시에는 이게 시스템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고 이제 카페에서 이제 사람 찾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아무래도 딸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계속 눈물로 보내시고 그래서 그 아드님이 이제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꼭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새터미 쉼터에 가입을 하신 거예요. 회원 가입을 하고 동생 찾는 거를 이제 이런 딸 누가 찾는다 네. 했는데 그 딸도 봤다. 그 딸이 본 게 아니고 그 딸의 친척이, 지인분들이 친구가. 이제 찾는 거 내용을 보니까 고향도 그렇고 나이대랑 이름이랑 보니까 이제 이제 연결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찾은 거예요. 찾아놓고 보니까 어디 있어요? 찾았는데 몰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가까운 데에 있은 거죠.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그 신변보호 담당관이라고 경찰들이 다 있는데 그 찾지 못해서 그럼 거기다 말하면 그 경찰이 당연히 그 경찰 내부방들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신변보호 담당분들이라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올 때도 이제 신변보호 담당자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분들은 딱 그 담당하는 분들을 가나리지 그 뭐 가족 형제들까지 찾아주고 그것까지는 하지 않죠. 참 우리나라 시스템이 탈북민들을 위해서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아직도 이런 가장 기초적인 중국에 있는 형제도 아니고 한국에 동생이 있는데 좀 찾아달라면 찾아주는 시스템이 그때 없었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도 그 신변보호 담당 형사님들이 업무가 너무 많고 이제 세터민들 담당하는 게 너무 업무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수가 없죠. 지금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 조선족들이 카페가 있어요. 모이자 뭐 이런 카페. 거기는 뭐 야 화룡에 사는 아무개야 뭐 올리면 또 그러고 야 걔는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다 막 이런 게 올라 있는데 그런 분위기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참 그 갑자기 궁금한 게 예전에 그 가령 회령의 뭐 어떤 국경 마을 어느 마을에는 절반이 왔다 그래요. 선생님도 절반 오고 학생들도 절반 오고. 그래서 여기서 뭐 거의 어느 학교 동창회 내가 지역은 안 밝히겠습니다. 동창회도 막 연다고 하는데 그런 동창을 찾고 싶으면 아무개 학교 졸업은 아무개야 나는 누구다 올리면 야 너 누구니 하고 뭐 사람 많으니까 막 연락 오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저도 처음에 저희 세터민들이 쉼터 홈페이지에서는 본명으로 이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닉네임이라고 해서 이제 자기 그 닉네임이 다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갖고 활동을 하는데 저도 이제 한국 와서 활동하면서 이제 내 친구를 그 짝꿍 그 어린 시절 같이 한 책상에서 공부하던 친구를 찾으려고 닉네임을 제가 내가 다녔던 학교 제가 다닐 때 학교가 중학교가 남녀 공학이 딱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남중으로 갔거든요. 남중에 갔는데 이제 남녀 공학이 되다 보니까 남중이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닉네임을 제가 종로중학교 뭐 이런 식으로 달았구나. 닉네임을 그걸 달았어요. 친구를 찾기 위해서. 그때 연락 많이 와요? 그래서 닉네임을 다니까 나 그 학교에 다녔는데 이러고 이제 연락이 오죠. 네. 그럼 오프라인 모임도 막 운영하시죠? 지금은 그 옛날에는 이제 세터미 쉼터 홈피 카페 활동을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뭐 친목도모도 하지만 이제 우리도 이제 한국 사회에 와서 잘 정착하고 또 우리 정부로부터 받은 또 혜택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 보답을 좀 하고자 이제 저희도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것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순수하게 뭐 친목 다지며 먹고 놀고 뭐 이런 행사는 안 해요? 그런 행사는 저희가 이제 단합식으로 단합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봄에 이제 하고
이제 여름철, 여름 바캉스 해가지고 1박 2일로 이제 아이들이랑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해서 물놀이, 여름 바캉스 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제가 만약에 뭐 어디 고향에서 친척이나 형제나 두고 왔는데 네. 나는 막 2002년에 왔고 근데 고향 속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무개 마을에서 뭐 2012년 이후에 오신 분 있습니까 해서 찾으면 북한에 있는 소식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순기능. 네. 근데 거기는 이게 정치적 갈등 이런 건 없나요? 저희는 정치적인 얘기로 이제 카페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자유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말 그대로 자유 게시판이니까 자유롭게 이제 글을 올리고 하는데 정치적인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요.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 물어보고 질문 답변 댓글로 네. 달아주고 예, 그렇게 하고요. 세터민들이 쉼터하면 저기는 탈북민, 세터민만 이제 회원이고 활동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활동하는 단체로 만들지 않고요. 세터민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남북 주민이 같이 어울리고 이 사회에 우리 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도움 주고 같이 어울리는 이런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를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봉사활동도 딱 우리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한국 분들도 같이 이제 봉사활동도 같이 하면서 소통하고 또 우리가 또 배울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배우면서 봉사로서 이제 많은 것도 배우고 정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북한 방송 개방하겠다 했는데 예전에 개방하기 전에 또 제가 거기 보면 북한 만화도 막 올라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런 거 많이 봐요? 예, 회원분들이 이제 우리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한국 분들도 많이 회원 가입해서 들어오시고요. 예. 실향민 분들도 이제 들어오십니다. 이제 2세, 3세 분들도 들어오시고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면 이제 뭐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한 게 저희 홈피에 들어오시면 이제 북한에 있는 이제 예측 저도 그 일일 연속곡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만화 같은 거 예를 들면 소년장수라든지 유명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람쥐야, 네. 고슴도치, 뭐한 세 그다음에 개밖에 없죠. 영리한 너구리 세 뭐 개. 이런 거라든가 이제 일일 연속곡 그런 네. 거 그런 북한의 문화나 북한의 이런 영화 이런 거를 보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한국 분들도 신기하고 궁금해서 들어오지만 우리 분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예, 그런 걸 자꾸 더 업로드해서 올려달라. 예, 예. 네. 그 취향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저도 그 소련장수를 보면서 아이 때부터 큰 세대인데 예. 여기 와서 50부 이후부터 내가 못 봤거든요. 네. 그래서 보려고 봤는데 도무지 재미없어서 못 보겠어. 그래서 내가 아니 북에 있을 때 이거 뭐라고 이렇게 재밌게 봤지? 볼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대표님은 그만큼 한국에 예. 정착을 하셔서 한국 분이 다 되신 거예요. 아니 한국 드라마 볼 시간도 없는데 뭘 하러 이렇게 재미없는 걸 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아주 향수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구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끝으로 그 지금 대표님은 대표도 겸하고 있지만은 네. 저 인천에서 아모레 퍼시픽 지부장을 한 11년 11년째 하고 있죠. 네. 자기 업무도 본업, 있고 본업이죠, 본업을 본업. 하면서 그 대표도 하고 하는데 그 저는 세터민 쉼터가 서울도 아니고 네. 인천 그 논현동에서 싹 트고 지금까지 이사도 안 하고 서울 올라오면 더 좋겠는데 거기에 딱 이렇게 둥지를 지금까지 굳건히 틀고 있는 그게 궁금합니다. 왜 인천 논현동일까? 예. 저희 그 인천은 이제 뭐 경기 서울권에서 제일 우리 그 세터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3,000명 정도 인천에만 거주하고 있고요. 제가 있는 또 남동구에 예. 2,000명이 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3,000명인데 남동구에만 2,000명. 제가 네. 봤을 때는 참 진짜 그 논현동 쪽에 가면 아마 특정 지역의 그 인구 밀도로 봤을 때 탈북민이 제일 많이 사는 데 아닌가 싶은데 예. 많이도 살고 이제
사건 사고요. 사건 사고도 끊이지 네. 않고 거기는 아파트에서 막 아무개 하면 저쪽에서 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한국 사람들이 막 귀찮아 죽는다는 데 아니에요. 네. 근데 2,000명이나 이렇게 살게 되면 일자리가 있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남동구에는 이제 예. 남동공단이 네.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일자리 많이 이제 취직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 세터민들이 쉼터에 들어와 보시면 채용 공고도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네. 보시면 채용 공고 올리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한국 분들이세요. 네, 그 한국 분들이 들어오셔서 채용 공고 올리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취직하시는 분들이 우리 분들만 취직하는 게 아니고 한국 분들도 취직하시더라고요. 아, 그걸 보고. 네네. 근데 저는 좀 살짝 좀 그런 게 그 논현동에다가 2,000명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러면 공단에서 너희들은 가서 일해라 이렇게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게 한정적이고 어쨌든 집 때문에 또 공단밖에 못 찾고 하다 네. 보면 세터민들이 여기 와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취업 선택의 자유도 누릴 수 있는데 네. 어찌됐든 거기 간 사람들은 공단밖에 기회가 없으면 그냥 다 공단 직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영업, 안타까워요.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천 남동구에 보시면 또 서래포구가 있습니다. 예. 이제 서래포구에 보면 거기는 이제 어시장도 있고 예. 하는데, 제가 뭐 직업이 화장품이잖아요. 이제 화장품을 하면서 이제 영업이다 보니까 이제 서래포구 시장이랑 이제 들러보고 하면 자영업 하시는 우리 세터민 분들도 서래포구에서 이제 해 센터 차리고 예,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예, 맷집됩니다. 네. 그 진짜 논현동 하니까 갑자기 침이 꿀꿀 넘어가는데 왜냐면 북한 음식이 제일 많은 데가 논현동이에요. 네, 북한 식당도 많고 맞습니다. 서울에는 이 식당을 열었다 해도 북한 음식만 가지고 승부 봐가지고 유지하기 어려운데 논현동에는 북한 음식 가지고 이게 식당을 몇 개는 오랫동안 살아남으니까 네. 그걸 또 주문하게 되면 인천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택배도 가고 예, 저도 항상 가고 싶은데 너무 멀어가지고 못 갔습니다. 자 이렇게 세터민 쉼터 우리 저 박봉선 대표님 모시고 또 세터민 쉼터가 뭐 하는 것이고 또 탈북민들이 우리가 이 서울에 와서 뭐 한국에 와서 인천에서 또 어떻게 정착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게 됐습니다. 이 탈북 스토리도 다 좋지만은 이 탈북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또 보여주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좀 프로그램은 세터민 쉼터 15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박 대표님의 그 탈북 스토리 이런 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예. 한마디만 해. 세터민들이 쉼터가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단체가 탈북민 단체 최초로 이제 지금은 스마트 시대다 보니까 이제 뭐 직업상 컴퓨터에 앉아 있는 직업 아닌 이상은 컴퓨터를 자주 못 보니까 저희 단체가 이제 탈북민 단체 최초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앱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앱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궁금하시면 저희 그 스마트폰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세터민들이 쉼터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어플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들어와서 이제 회원가입 하시고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표님답게 마지막 홍보까지 아주 깔끔하게 마치셨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모습 아무래도 이게 탈북민 그 국내 아니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 대표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다른 얘기보다는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모습 많이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인천 논현동에 가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재밌는 게보다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노인들의 양로원이 전 세계 많죠. 경로당, 경로당이 전국에 어디나 있는데 한국에서 유일하게 탈북민 전용 경로당이 인천 논현동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탈북자들이 얘기 많이 듣지만은 우리가 나이 드신 연로하신 탈북민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뭐 이제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저는 참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누가 가지지? 항상 그런 게 궁금했었는데 저 경로당 통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이 시간 통해서. 그래서 네. 일단 그 경로당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먼저 한번 궁금한데 네. 그 경로당에 한 몇 명 정도 다니십니까? 저희 인천에 이제 탈북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예. 있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 분들도 많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100명 이렇게 정도 되거든요. 와우. 어르신들이 예.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여성분들이 더 많죠. 당연하죠. 어르신. 탈북민 예. 중에 7, 80%가 여성이니까. 예, 예. 76%가 여성분이고 예. 이제 26%가 남성분들이 이제 거주하고 24%. 있어요. 예, 예, 예. 예. 그렇게 있다 보니까 2대1이네. 예. 예. 2대1 넘고. 경로당이 진짜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탈북민들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경로당은 우리 인천에밖에 없더라고요. 한국 사람 못 가요, 거기는? 예? 한국 사람 못 가요? 예, 거기는 예. 이제 한국 어르신들은 또 경로당이 따로 예. 있고 이제 우리 탈북하신 어르신들만 그러니까 예. 북한 분들이죠. 예. 북한 어르신 분들이 이제 구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운영하다 보니까 탈북민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탈북민 전용이 됐는지 아니면 구에서 따로 예. 이건 탈북민용이다 해서 만든 것인지. 구에서 이제 예, 탈북민들을 아. 어르신들을 해서 이렇게 경로당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네. 자, 그러면 진짜 다른 지역에서 사는 이 탈북 노인들은 한국 노인들이 있는 경로당에 가면 문화가 다르고 예, 말도 좀 그렇고 그리고 또 왕따를 당한다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탈북민만 있는 경로당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 또 북한 냄새가 물씬 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그렇죠. 가면 네, 네. 말투도 노인들은 네. 잘 못 고치니까. 어르신들은 예. 이북에서 사용한 그 예. 말투 그대로 사용하시거든요. 못 고치니까. 네네네. 그럼 가면 주로 함경도 말투가 위주입니까? 그렇죠. 네. 평양 뭐 사투리 이런 거 안 나와요? 아니 한경도 분들이 거의 대다수 80% 이상은 한경도 분들이시니까. 그러니까 말이 탈북민 경로당이지 함경도 경로당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들어가신 나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 이제 어르신이라고 하시면 65세 이상부터 이제 경로당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고 그 분들이 65세부터 이제 연세가 70, 뭐 80세 어르신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가면 할아버지가 귀해요? 할아버지가 귀하고 예. 예, 어머님들이 또 예. 할머님들이 더 많으시죠. 자, 행사를 해봐도 예. 이제 저희가 이렇게 봉사. 명단 이렇게 해서 보면 어르신들 저희가 이번에도 저희가 5월달에 가정이달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가정이달 맞이해서 이제 부모님들 이제 뭐 북에 두고 오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5월 가정이달 맞이해서 어르신들 모시고 예. 이제 효드림 행사를 하는데 이제 그 어르신 분들이 이제 와서 남한 분들하고 저희는 이제 하는 행사가 남북 주민 어르신들 취약계층 어르신들 같이 이렇게 해서 어울려서 북한 음식도 맛보시고 대접하고 같이 이렇게 즐거운 오락 시간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자 이제 함경도 말투가 이제 넘치는 경로당. 네. 자, 그러면 문화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이제 취미 생활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한국 경로당에 비해서. 거의 음식은 가면 예. 한국 요리보다 예. 이북 음식, 예. 이북 음식을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거기 예. 가면 이북 음식 먹을 수 있나요? 그렇죠. 그것도 네. 진짜 잘 만드시는 분들은 그 평생 북한 음식만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아, 네. 거기 한번 가서 진짜 네. 북한 음식 먹고 싶다. 이북 음식을 맛보시려면 오히려 네. 그 경로당에 오시면 예. 네. 재료는 제가 사드려 갈 수는 있어요. 아, 네. 혹시 그 할머니들이 시간 많으시나요? 그 할머니들이 이제 저희가 경로당을 문을 매일 열어놓으니까 어르신들이 와서 이제 뭐 음악 같은 거 노래 자랑이라든지 식사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니까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죠.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식재료를 진짜 뭐 그냥
한 번 먹을 거 말고 우리는 한 번만 먹겠지만은 한 5번 할 거를 이렇게 갖다가 다 드세요 하고 우리는 한 번만 얻어 먹고 와도 예, 그 궁금한 사람들이 네. 많거든요. 아, 네. 거기 가서 경로당 할머니들한테 가서 음식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춤을 추면 어떤 거 춥니까? 거의 전통 옛날 분들이 그 북한에서 우리 음. 무도회 때나 전통 춤 있잖아요. 그런 그 춤을 어머니들 능수거들 뭐 이런 거예요? 예, 예. 예. 그런 춤을 잘 추시더라고요. 아, 그럼 음악도 북한 음악 들어요? 아니에요. 그럼 구청에서 네. 하니까 그건 안 되죠. 아니 음악을 틀고 하는데 예. 이북 북한 음악은 없고 이제 우리 한국 음악인데 옛날 음악들 예. 예, 그 음악을 많이 틀고 이제 트로트 막 노래하죠. 이런 거. 네네. 아, 자 그러면 이 또 궁금한 게 제가 못 가봤으니까 궁금한 게 많거든요. 네. 거기 가면 이게 또 우리 한국 양로원 가면 이게 또 이렇게 아 너 뭐 했어? 너 후배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한 60, 70만 돼도 그 막내 취급 당하잖아요. 네. 그 딱 보고 나 사회에서 뭐 했어? 막 이런 거. 근데 여기는 사회에서가 아니고 나 북한에서 뭐 했어? 막 이렇게 얘기가 막 오가고 더구나 북한 사람도 기가 세다고 또 맞아.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네. 치열하게 또 가열차게 또 이게 서열 전쟁이 벌어지지 않나요? 아무래도 그런 거는 어디나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르신분들도 이제 나이대가 다르시니까 네. 이제 젊은 분들은 또 젊은 혈기를 또 네. 갖고 또 나이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또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 있는 분들이 나 북한에 있을 때 이런 네. 얘기를 또 꺼내놓으면 또 그 젊은 어르신 분들도 또 네. 뒤지지 않겠다고 또 이렇게 다 옛날 추억을 또 얘기하면서 옛날 과거에 잘 나간 얘기, 또 어르신들도 다 내가 잘 나갔다는 얘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네. 이 한국에서는 경력이 별로 없을 거니까 뭐 그런 거지. 야만 내가 그때 싸워가지고 주황당 보고 올라가지고 말이야 김정은한테 보고 됐던 사람이야 막 이런 네. 거에 그러면 그리고 연애 얘기도 뭐 네.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연예 얘기도 다 북한 추억. 예예예. 그러면 경로당에 또 벌어지는 이 사한가 전쟁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나요? 아 그런 것도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귀하잖아요 거기는. 할아버지 귀하고 할머니들이 더 많으신데도 네. 그 할머니 한 분을 놓고 음. 막 싸우시더라고요. 여자들 네. 여자 할머니들이 많은데 할아버지는 귀한데 네. 그래도 그 할아버지끼리 한 몰래 이제 그 할머니 대단하신. 그 어쩜 할머니가 멋지- 네. 제가 봐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연세도 있고 할머니신데도 예쁘셔요. 오. 예쁘시고 이렇게 늙으셔도 깔끔하게 이렇게 늙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두 분이서 그 할머니를 쟁취하려고 서로 막 챙겨주고, 이쪽 할아버지는 차도 없었는데 네. 그 할머니하고 데이트하겠다고 오. 예, 차까지 사시더라고요. 말년에 네, 고목에도 네. 꽃이 핀다 막 그런 얘기가 네, 그런 거네요. 예, 그래서 두 할아버지는 만나시면 싸워. 싸우시는 거예요. 와. 네. 아 그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한 명이 쟁취한 사람이 없다는 거지. 맨날 싸우게 한다는 거는. 근데 여러분 자, 이런 얘기하면서도 저도 좀 슬픈 게 저도 한 20년 뒤에는 저도 경로당 다녀야 되는데 제가 뭐 아시다시피 뭐 자식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경로당에 가서 이렇게 챙겨야 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가면 좀 인기 있는 할아버지가 왜 되고 혼자 싶은데 사신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배필 만나셔야죠. 서울에다가 탈북민 또 전용 경로당 하나 만들어야 되나? 아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좋죠. 참 갑자기 말해놓고 보니까 씁쓸한데 참 근데 그 진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일 궁금했던 거. 자 그 경로당에 오시는 분 중에는 가족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외톨이로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비단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문제만 아니지만은 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뭐 자다가도 뭐 사람이 숨을 거둘 수 있고 네, 하니까 고독사가 돌아가시면 일어나고 고독사도 하시죠. 있고 네. 그러면 내가 지금 힘들게 또 벌어놓은 재산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분됩니까? 이게 한국 분들은
어떤 경우라도 거의 내가 노인 되는데 내가 죽었는데 가족이 하나도 없다는 경우는 거의 흔치 않거든요. 예. 근데 탈북민은 쪽하면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도 네. 이제 고독사가 일어나고 하는 게 혼자 돌보는 뭐 가족 친척도 없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솔직히 이제 재산이 있다 있어도 하면, 예, 있어도 이제 누가 돌아가시면 이제 일단은 무용고로 해서 이제 재단에서 이제 무용고로 해서 남북하나재단에서 예, 남북하나재단에서 이제 낙골 땅에 네. 모시는 그런 건 있지만 장례는 지내준다. 예, 예, 이제 장례까지고 이제 재산 같은 거는 이제 다 나라 정부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부로 들어가요?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차를 몰다가 갑자기 세상을 뜨면 그 차도 팔아서 정부에 갑니까? 예,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근데? 그런 사례가 이제 그 30대 여성분이 이제 그분은 여기에 가족도 없고 혼자서 살다가 이제 열심히 살았죠. 예. 열심히 살아서 집도 예. 예, 집도 마련하고 자기 집 마련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아쉽게도 이제 젊은 나이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재산도 보니까 집도 예. 그렇고 차도 그렇고 예. 이제 뭐 은행에 돈도 있었을 예.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정부에서 다 이렇게 가져가요? 예, 근데 좀 하더라고요. 억울한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결론은 죽기 전에 항상 이렇게 유언장을 공증받아서 만들어 놓는 네. 게 중요하겠군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네. 이제 여기 한국 분들도 음.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부모님들이 현명한 부모님들은 다 유서나 이거 재산 같은 거 네. 형제들한테 이렇게 다 남기고 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분들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거 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특히 그런 게 신경 쓰이는데 네. 그 정부에 가기보다는 이왕이면 이왕 내가 아는 애가 제가 나를 몇 년 동안 잘 챙겨줬어 쟤한테 줬으면 네. 좋겠다 이러면 거기 가는 게 낫잖아요. 네, 그리고 뭐 예. 어려운 이웃에 또 이렇게 후원 예. 또 좋고. 이웃이야 뭐 정부에서 해주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이왕 탈북민한테 돌아가면 네. 그래 기억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변호사 분들도 있겠는데 좀 경로당 시간 좀 자원봉사 해주실 의향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데 경로당에 가서 공증을 받는 일도 훌륭한 사회적 이 뭐랄까 그 기여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일단 저부터 좀 해야 되겠어요. 저도 뭐 저 은행돈 저거 어디 다 국가에 간다? 뭐 저는 국가에 가서 상관없는데 제가 아끼는 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나눠주고 싶은데 물론 제 돈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정리하면 뭔가 남아있지 않겠어요. 20년 흔적이. 예, 그래서 와 그런 또 새로운 시각 가지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어느 시간 그 인천 논현동 여러분들도 처음 들으셨죠? 탈북민 전용 경로당이 있다는 거. 경로당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이런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구나 하는 측면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시간은 탈북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탈북 스토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은 어디세요? 전 태어나기는 청진에서 태어났는데 청진. 어머니가 이제 예. 호적을 이제 함경북도 샛별로 예. 이제 해가지고 샛별에서 좀 살았군요. 살았죠. 네. 샛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우지로 유명한 그런 지역이 거기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은덕군. 네, 그리고 샛별군 그 바로 옆에 네. 이렇게 있는 곳인데 두만강 옆에 있는 그런 지명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쪽에서 이렇게 쭉 태어나가지고 탈북은 언제 하셨어요? 98년도 10월. 와우. 예. 엄청 빨리 하셨네. 아, 그래요? 예. 98년쯤이면 빨리 한 사람에 속하는 것이고, 그럼 한국도 일찍 오셨겠네요? 네, 한국도 이제 2002년도에 이제 출발을 시작했죠. 그래서 월드컵도 보고. 월드컵을 한국에 와서 보셨어요? 아니, 이제 오는 가정에 네. 태국에서 이제 제가
월드컵 4강 진출하는 거. 예. 태국에서 맞습니다. 감옥이 있지 않았어요? 난민수용소에 갇혔죠. 오다가. 난민수용소에서 TV 보여줘요? 네. 한국 그 4강을. 예. 예. 그땐 월드컵 탈북민들이 하는 거 다 보죠. 탈북민들이 몇 저희가 명 있었어요? 거기 이제 저희가 탈북 이제 삼국을 거쳐서 오면 이제 태국 루트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방콕에 한국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방콕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향해서 가다가 3시간 정도 이제 버스를 타고 달리다가 이제 태국 경찰들 버스 세우고 이제 여권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잡혀서 이제 모르는데 한 달 갇혀놓고 또 옮겨서 다른 데 감옥 같은데 또 한 달 갇혀 있고 그리고 최종 마지막에 이제 방콕으로 싣고 가서 난민수용소에다가 저희들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난민수용소에 들어갔는데 이제 월드컵 그거 하는데 응원 많이 하고 이제 한국 이제 4강 진출하는 거 그거 축구 보면 막 대한민국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에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응원하고. 그 오기 전에 벌써 대한민국 국민이 됐군요. 북한도 나오면 북한 응원하고 양쪽다 응원하는 거죠. 아니,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게 하나원에서 나왔을 때 월드컵 4강 그 예선이 막 진행됐는데 그때는 내가 신분증을 딱 있는 상태니까 저도 모르게 대한민국 나올 수 있었는데 아직 그 태국에 계시면 북한 주민의 신분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같이 있는 탈북민들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같이 대한민국하고 응원했다는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남한 축구 나와서 하면 막 거기 응원하고 또 우리 북한 축구 나오면 또 북한 응원하고. 북한은 안 나왔으니까 그때. 그때 나온 것 같은데. 그때 월드컵이 북한 안 나왔어요. 안 나왔나요? 양쪽 다 응원한 것 같은데. 어디 다른 나라 응원했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런 걸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좀 모색하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제 그 난민수용소는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 나라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이제 불법 체류된 분들이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외국인들하고 같이 있는 외국인들도 있고. 자, 갑자기 축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이렇게 탈북을 하게 된 계기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자세히 물어봤어야 되는데 왜 탈북하신 겁니까? 김일성이 죽고 나서 이제 저 고난의 행군 시기가 왔잖아요. 제가 98년도에 탈북을 했는데 95년도, 96년도, 97년도 그때 너무 저는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서 탈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힘든 삶을 살면서 저희가 우리 동네에 이제 그 금이 나왔어요. 금이. 그래서 사금이라고 하죠. 사금. 그래서 사금도 캐고. 그때 한 몇 살쯤 됐었나요? 2000년, 90년대 중반에는? 20살, 19살 지나서 20. 그때 제일 고생 많이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사금을 캐서 그 사금을 조금씩 해서는 이제 중국 분들이 사가면 그걸로 옥수수 1kg, 2kg 뭐 이렇게 사서 그시 이제 생활해 나가고 버티다가 너무 힘들고 이제 저랑 제일 절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중국에 친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중국 친척 있는 분들은 중국 그쪽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니까 이상한 그 친구가 야 이거 봐라 하면서 저한테 여기 말하면 대야죠. 대야에다가 물을 딱 찬물을 붓더니 거기다가 이제 그 하얀 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여기다 옷을 넣고 막 주물러서 딱 옷을 꺼내면 옷이 하얗게 다 빨아진다는 거예요. 가루비누. 여기 말하면 가르세제죠. 그걸 처음 해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 무슨 가루 같은 거 뿌렸는데 거기에 옷을 넣었더니 옷이 빨래가 되는 거죠. 우리는 양재물 비누. 그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손빨래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 집에 가서 그 가루 세제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고 그 친구가 또 손에 지금 말하면 이게 우리 그 네일이죠. 네일. 손톱에 이렇게 네일을 한 거예요. 네일을 했는데 너무 예쁘고 제가 또 화장품은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그때부터? 그때 나이 어려도 이제 얼굴 뭐 예쁘게 갖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손톱에 바른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대놓고 그 친구는 말을 못하니까 이거 손톱 보호하는 거라고 손톱 보호해주고 손톱 예쁘게 되고 네. 보호해주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런 거 어디서 났냐고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이제 밖에서는 이렇게 하고 못 다니죠 근데 이제 친구가 집에서 몰래 이거 하고 하는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갖고 물어봤더니 그리고 또 그 친구 집에 간 그 친구는 그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쌀밥을 먹는 거예요. 흰 쌀밥을 먹고 저희는 진짜 힘들어서 뭐 밀가루 푸른 죽도 먹기 힘들고 가난했어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또 집안의 가장 세대주였거든요. 어머니하고 살고 있었는데 세대주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이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그 친구 물어봤더니 솔직하게 얘기해라고 어떻게 하면 너무 힘들게 사니까 나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이러니까 이제 그러면 너 나랑 같이 중국 가자 중국 가서 이제 한두 달만 네가 가서 벌면 너 이렇게 쌀밥도 먹고 살 수 있다 그거에 제가 혹해서 네. 친구하고 이제 강을 건넌 거죠. 그때 20살? 네. 21살이죠. 아, 진짜 어렸을 때 건너셨네. 자, 그러면 그 우리가 지금 저도 사금 캐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그 어린 그러셨나요? 처녀들이 가서 네. 어떤 일을 합니까? 사금 캐러 가서? 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게 나라에서 배급 안 배급을 주니까. 안 주는데 네. 누가 나가서 일을 하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 여기 말하면 장마당 그런 거를 다 해서 사고 팔고 이렇게 해서 먹고 생계를 유지하고 이제 저희 고향에 거기 땅에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항소만한 그 구미 바닥에 땅에 있다. 근데 우리가 발견한 게 그 속꼬리를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사금을 캐러 다녀가지고 그걸로 구시구시 이제 생계를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사금이라고 하면 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뭐 흙을 막 캐가지고 네. 물에다 흘러 보내고 네네. 거기서 뭐 덩어리를 건져가지고 네. 다시 뭐 분쇄해가지고 네. 뭐 쌀한박 같은데 일고 네. 건져낸다 이렇게 잘 이제 아시네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 여성들이 가서 하는 일이 뭐라는 거죠? 여성들도 이거 이제 모르겠어 이런가요? 저는 별거 다 해봤어요. 네. 그 땅을 저희가 파는 것부터. 땅 이제 곡괭이 삽 이런 걸로 이제 땅 파잖아요. 네. 그래서 땅을 이제 몇 메다 뭐 6m 뭐 6m나. 깊게 파는 거예요. 네. 그리고 깊게 파면 그 땅 속에 들어가게 되면 층이 있어요. 흙도 이제 검은 흙이 있고 네. 황토 흙이 있고 근데 네. 사금이 있는 그 층이 있습니다. 그 층을 이제 곡괭이로 싹싹 이렇게 해서 그거를 사금 있는 층을 곡괭이로 해가지고 네. 다 퍼서 그거를 배낭에다가 네. 배낭에다가 다 담죠. 네. 아니면 바켓주라고 하죠. 네. 예, 우리는 그 바켓주 일본 말을 사용했는데 거기에다 담아가지고 이제 밧줄로 올려가지고. 밧줄로 해서 이렇게 위로 네. 올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여성분들이 그거를 사금 그 배낭을 메고 강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산에서부터. 그 사금을 캔 그 배낭을 훌굴 메고 강가에 내려가서 그 강가에 또 사금 캐는 바가지라고 합니다. 그거 나무로 만든 거. 그걸 해서 이제 우리 쌀 그 돌 이뤄내는 네. 것처럼 이제 사금 그거를 하시는 분이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우리 땅 속에 들어갈 때는 이제 충전 고도라고 하나? 그거를 끼고 들어갑니다. 이제 어둡잖아요. 땅 속에 들어가면. 깊게 들어가면 그 안이 땅 굴이다 보니까 컴컴하고 어두우니까 이제, 그 불이 있어요. 분기 사고 많지 않아요? 그런 뭐 것도 있죠. 동발 이런 거 못 쓰니까. 그래서 그 무너지면서 사고 나는 것도 있고. 그럼 죽으면 죽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가스가 또 찹니다, 거기. 깊게 파고 들어가면. 깊게 들어가는가 보네. 깊게 들어가면 가스 차서 오래 못 있어요. 자, 그럼 또 그러면 교체해서 들어가고. 이 여러 명이 분업화돼서 하는 예, 건데, 그럼 여러 명이 어떻게 자기들끼리 팀을 이뤄요? 아니면 뭐 가다 보면 나 여기 좀 끼워주세요 이래가지고 하나요? 가족 단위로. 가족들이 엄마, 아빠, 뭐 오빠, 동생들 가족들끼리 굴 파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친구들끼리 하는 것도 있고 최소한 몇 명 해야 돼요? 그거?
최소한 5명 이상. 5명 이상. 나르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거 캐는 사람 밑에서 또 그 사금을 또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근데 이렇게 여러 사금을 사람 하다 보면 매일 나와요? 안 나오면 뭐 안 나올 때 일주일만 안 나오면 그냥 굶어 죽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을 그렇게 힘들게 팠는데도 그 사금 캘 수 있는 층이라고 해서 사금을 힘들게 그 흙을 계속 아침부터 밤까지 이게 어두컴컴해지고 캄캄해질 때까지 그거 나르잖아요. 그렇게 나르고 그 사금을 이거 했는데도 금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금이 안 나오면 또 다른 땅굴 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그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엄청 중요하겠네. 자기 혼자서 다 깔쳐놓고 뭐 없다 그러면 끝 아닌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금을 이제 바가지를 해가지고 네. 금이 많이 나는데 그거를 묶어서 네. 따로 감추고 이제 조금 나온 거 요거다 해가지고 그거 팔아서 그 여러 명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거의 가족이 하는 경우가 많고. 신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네. 나오는 금이 또 우리 또 한국까지 와서 금가락지 누군가의 금가락지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사금 캐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난 사금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어떻게 캐는지. 네. 네. 자 그래서 탈북을 가자 친구하고 그 친구 네. 지금 한국 있나요? 아니면 북에 있나요? 그 친구는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디가 북송돼서 잘못돼갖고. 북송돼서 예. 북한 감옥에서 교화소 갔다가 돌아갔나요? 예, 그 친구는 이제 다시 또 들어가서 이제 가족하고 또 다시 또 들어오려고 하다가 체포돼서. 예. 아이고 안타깝네.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가자 해서 강을 그 넘은 거예요? 어렸을 때 넘었나요? 그 예, 경우 예. 샛별 앞은 엄청 깊지 않아요, 그게? 저희 친구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이제 이 강 깊이가 자기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잘한다고 그래서 강 깊이가 무릎까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겉옷 다 벗어갖고 배낭에다가 옷을 넣고 건너가서 두만강 건너가면 옷 갈아입으면 된다고 해갖고 배낭에다 다 메고 들어갔는데 물이 목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물이 찰랑찰랑하면 막 입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수영도 잘 못하는 개구리 수영하는데 소리 막 질러 새벽에 강을 거는 새벽 3시 넘어서 이제 매월달. 조용할 때 10월달이죠. 10월달이면 엄청 춥잖아요. 엄청 추운데 네. 이게 내 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죠. 물이 차가운지 뭐 동상이 됐는지 어쩌는지는 몰라요. 무조건 이게 위험을 무릅쓰고 저 강을 건너야 된다는 이 정신만 있으니까 물이 차가웠던지도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강을 건너는데 이제 젖은 옷을 이제 짜갖고 그걸 입고 산속에서 이제 날 밝기를 기다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찬 그 10월이면 북한은 날씨가 엄청 춥잖아요. 북쪽에는 예, 예, 10월이면 뭐 그쪽에는 날씨가 새벽에는 더 막, 추우니까. 서리가 내리죠. 그러면 참 차가운 젖은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감기가 와갖고 이제 앓기 시작하고. 그래 들어가서 그 친구네 친척 집에 갔나요? 친척집 찾아서 갔는데 친척이 없는 거예요. 그 친척들이 이제 돈 벌려고 강동성으로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친구하고 나하고 그 교회를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교회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 주위 분들은 아시니까 이제 너 친척들이 이제 돈 벌러 강동성에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분들이 그분들도 참 고마웠던 게 다시 돌아가라 이 북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돈을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손에 돈 조금 지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 왔을 때는 빈손으로 다시 집으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네. 다시 돌아가도 삶이 내가 여기 와서 뭔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갖고 가겠다 나는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대로는 못 간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어떻게든 돈 벌게끔 좀 해서 나는 돈 벌고 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친척하고 이제 연결해서 이제 강동성으로 저희가 갔습니다. 광둥이요? 예. 그 광저우에 있는 그 네, 홍콩하고 광저우. 붙어 있는 예.
거기까지 광주, 갔어요? 예, 90. 심천하고 가깝고 선전. 와, 내가 네. 듣다 또 탈북에서 광저까지 갔다는 탈북이 처음 듣는데 거기는 더운 지방이에요. 열대 지방. 예. 그러면 이제 한국까지 올 동안 한 3년 정도 거기서 사셨겠네요? 예, 예, 예. 한 번도 북송 안 당하고. 그렇죠. 거기는 북송 당할 일이 없습니다. 예, 오늘 시간 그 세터민들의 쉼터 박봉선 대표님을 모시고 저번 시간에 저희가 탈북 스토리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박봉선 대표님이 지금 세터민들의 쉼터 대표를 하면서 또 아모레 퍼시픽의 뭐 서울 그 노년지점인가요? 그 지점장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한 10년 넘게 화장품에 관심 많으셨는데 탈북하게 된 계기도 네일아트, 가루비누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중국을 동경하다 탈북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사실 가루비누 저 북한에 있을 때 저희 집에 가루비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있었는데 누가 갖다 놨는데 그 선물이라고 갖다 줬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지 빨래를 하는 건 줄 알겠는데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집에 있을 때 가루비누 가지고 머리 감을 때 이렇게 풀어가지고 머리를 감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빨래보다는. 네. 예, 그랬었는데 아무튼 지난 시간에 제가 98년도에 탈북해서 바로 중국 광저우, 심천 그 예, 주변이죠. 예, 심천도 가서 심천. 일했어요? 예. 네. 거기로 직행에 내려간 탈북민 얘기가 하도 뭔가 재밌는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시간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98년도 10월에 넘어와서 이 친구의 친정집 갔는데 광저우 갔더라. 따라갔다. 네. 따라갔다. 예. 그러면 99년도쯤에 광저우 도착한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새별은 엄청 추운 데서 네. 사셨잖아요. 네, 근데 네. 광저우는 엄청 덥고 또 그것도 발전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가니까 첫 소감이 어때요? 그리 큰 도시 저는 생전에. 이제 추운데도 네. 북한의 제 고향이 추운 데잖아요. 추운 데서도 살아봤고 더운 열대지방 예. 강동성은 예, 열대지방이어서 거의 거기 사람들은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 모릅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 강동성에서도 살아봤고 지금은 대한민국 사계절 나라에서도 살고 예. 하는데 처음에 강동성에 갔을 때는 일하는 분들이 이제 돈 벌러 이제 동북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죠. 일하고 심천, 광저우 엄청 갔죠.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좀 조선족 분이 운영하는 왕구 공장 네. 그러니까 그 그 같이 온 친척분이 친척분이 소개시켜줬어요? 예, 그 친척분이 그 조선족 운영하는 그 공장에서 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밥을 하고 있어서 나는 하루라도 이렇게 놀고 있으면 안 된다. 나는 빨리 돈 벌어가지고 집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나도 빨리 취직 좀 일 시켜달라. 돈 벌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조선족 그 회사에 공장에 들어가갖고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이제 청소 일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공인이 막 600명이 넘고 이제 층수가 막 4층, 5층 이렇게 그런 청소를 1층부터 해가지고 6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청소를 했거든요. 근데 말도 하나도 모르잖아요. 예, 네. 그때는 뭐 중국말 하나도 못 알아들을 때니까. 그리고 그때 나이가 내가 21살, 22살. 나이 어릴 때잖아. 21살에 내가 탈북을 했고, 주로 22살. 네. 인형 공장이면 여성들이 대다수겠죠. 그렇죠. 네. 왕구 공장이다 보니까 완지창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내가 왕구를 이렇게 바느질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뭐 바느질 한다든지 미싱이라든지 이런 거 내가 할 줄 알았다면 그런 데서 일을 했겠는데 거기에 이제 그 친구분 그 친척분이 소개를 해서 들어갔는데 청소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를 하는데 그때 내 나이가 어릴 때잖아요. 근데 청소하시는 분들은 아줌마들이에요. 그 한족 분들이 청소도 하고 그 아줌마들이 내가 너무 힘든 일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때 중국말로 하는 소리에 조금 말 알아들은 게 너는 이렇게 나이도 어리고 좋은 신랑 만나서 소하이즈라는 게 그 애기 좋은 남폭류 만나서 애기 놓고 결혼해서 애기 놓고 이렇게 살지 네 어린 게 왜 이런 일을 힘들고 이런 일을 하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말 못 알아들으니까 소하이 칠라이 뭐 이런 말을 하고 남폭류 이 말만 알아들어가지고 나는
임신했다는 줄 알고 가졌다는 거 부스 이 말밖에 못했어요. 예. 그러면서 그 열대지방에서 일을 하니까 이게 완구 공장이 그 솜털이 막 날리잖아요. 그리고 천정이 하나 이렇게 선풍기 바람개비 돌아가고 이런 청소하고 이런 게 열대지방에 피부가 싹 그 여드름 그 땀띠 그걸로 싹 뒤집혀지고 열꽃처럼 피고 이러면서 처음에는 진짜 그 음료수 하나, 주스 하나, 그 플라스틱에 이렇게 나오는 주스 하나 더 사 먹는 것도 아꼈어요. 내가 이걸 안 먹고 다 모아서 돈 모으면 우리 그 북에 있는 내 가족, 내 어머니 이렇게 먹여 살린다, 돈을 모아야 된다 하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거래처 오시는 그 한국 분들 완구 공장이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무실도 조선족 그 사무실 그 사장님이 있잖아요. 그 사무실 청소도 제가 하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국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 거래처 오다 주시고 하시는 분들을. 그래서 제가 먼저 그 한국 분한테 말을 걸었죠. 그래서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저는 한국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들이 놀라시는 거예요. 놀라지. 그때는 북한 여자가 여자 접촉에도 국정원에다가 아마 신고서 써야 되는 그 시절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시고 이제 너무 또 반가워하시고 한민족이잖아요. 21살이면 얼마나 예뻤겠어요 또. 그래서 한민족이니까 당장 가자고 해갖고 그래서 그분들이 덕에 제가 한국 회사로 또 옮겨갔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회사예요? 거기도 완구 공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완구 공장에 가서 거기 가서는 이제 힘든 일을 안 하고 다행히도 이제 그 한국 분들이랑 조선족 분들이 이렇게 사무실에서 업무도 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도 좀 배워서 전화 받는 것도 뭐 화이트직으로 바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대우도 틀린 게 식사도 한국 분들하고 그 관리직 그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공장에서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탈북하기 전에는 이제 정밀 회사라고 정밀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일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다른 우리 그 한국 분들도 나보고 북한에서 왔단 말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고 저도 한국 사람이라고 숨겼죠. 자, 참 그런데 광저우에서는 거긴 탈북 브로커가 아예 없잖아요. 어떻게 그리고 2002년이면 2001년, 2년 이때는 그 동남아 루트가 거의 잘 운영될 때도 아니었어요. 대들 다 몽골로 오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서 광저우에서 루트를 알아가지고 또 태국으로 그 삼국으로가 아마 그 루트가 개척된 아마 초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어떻게 갔어요 그게? 초기인가요? 네, 거의 초기예요 제가 알건데는. 그래요? 네. 제가 그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아침에 제가 한국 분들이 TV를 보잖아요. 그 TV를 본 그 채널을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KBS 일 그 아침마당 이금희 아나운서하고 이상벽 그분이었던가 이제 두 분이서 하는 그 아침마당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아침마당은 참 많이 봤어요. 그 아침마당에 이제 저보다 먼저 온 분이겠죠. 선배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보고 아, 나도 한국 가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그 회사의 회장님 이제 한국에 있는 동사장님이 계시고 또 현지에 거기 강동성에 있는 또 사장님도 계시고 하니 저는 한국 가고 싶다고 도와주십시오. 계속 부탁을 했죠. 그래서 그 회사 회장님이랑 이제 저한테 이제 신분증 그거 또 해주시고 사주고 해주시고 이제 그 루트를 이제 알아봐라 지시한 거죠. 동사장님이 알아보라 해갖고. 그 회장 지금 누군지 알아요 지금도? 지금은 연락 안 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결혼하고 그때는 이제 여기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결혼식에 와서 축하해 주시고 지금도 연락하시는 분도 있고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서 오셨구나. 네.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점들 지금 쭉 광주에서 있었던 이야기 들어보면서 자, 새별은 완전히 깡촌인데 네. 광주는 엄청 한 1000만 도시잖아요. 네. 딱 가면 첫 느낌이 좀 어땠을까요? 그 북한처럼 이렇게 진짜 갇혀서 세상도 모르고 있다가 1000만 도시에 불쭉 나타났어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광주라는 처음에는 도시. 좀 무서웠어요. 제가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리 그쪽 강동성에는 경찰분들이 북한이 어딘지 몰라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놓고 저는 활동한다 해도 경찰차가 지나가면 마음은 죄 지은 사람의 그런 그렇죠. 마음이잖아요. 잡힐 수 있으니까. 예, 예. 예. 조마조마하고 경찰차가 이렇게 소리내고 지나가도 흠칫하고 겁나고 그런 건 있고 거의 이제 외출을 처음에는 안 했어요. 그냥 회사 안에 다 잠자고 네. 먹고 자고 하니까. 그 그 안에서. 도시를 못 둘러봤어요? 아니 나중에는 이제 네. 활기차게 다녔죠. 아.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제가 있던 데는 월마트가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언니도 있었거든요. 네. 같이 있었는데 그 언니랑 같이 이제 서핑도 네. 월마트에 가서 서핑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여기 한국에는 저기 맥도날드 예, 거기 가서 치킨 햄버거도 먹고 저는 네. 이게 이렇게 지금 우리 말하는 뭐 롯데마트라든가 네.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지금은 중국에도 많은데 네.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 봤어요. 그 영등포 그게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국정원에 조사받을 때 옷 살러 간다 해서 갔는데 한 개씩 먹다 먹거린 거야. 그리고 네. 뭐 엄청 뭐 종류도 엄청 많고 해서 네. 갑자기 눈이 띵그레졌는데 그 월마트 가 보니까 엄청 어떠세요? 너무 신기하고 진짜 저는 그 사람들 구경하느라고 외국인들도 많잖아요. 예. 그래갖고 언니하고 따라갔다가 그 구경하느라고 계속 언니 못 쳐, 야 빨리 오라고 빨리 언니가 네 언니인데 줄줄 따라가면서도 사람들 구경하는 게 신기해갖고 한국 라면 뭐 이런 건 먹어봤어요? 네. 어땠어요? 한국 라면 먹으면 사람들이 다 뭐 뽕 간다던데? 제가 또 한국 회사에 네. 있다 보니까 이제 밥 해주는 분도 한국식으로 이제 네. 음식을 해서 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음식은 다 제가 여기 한국 오기 전에 한국 음식은 다 오. 접했죠. 네. 그리고 거기도 그 슈퍼가 한국 슈퍼도 있어요. 네. 한국 라면 먹어보니까 어때요? 그래서 전 매운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죠. 예, 안 좋아하는데 그 라면 먹으면 되게 고소하고 네. 그 국물이 맛있잖아요. 네, 라면 네, 국물이. 네. 그래서 저는 그 라면 국물에다 밥도 말아 먹고 그때 그렇게 했죠. 뭐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어 하고 생각나는 게 없어요? 부모 생각 제일 많이 났죠. 그래서 기억나는 음식. 기억 남는 음식은 내가 제일 처음으로 그 한국 김밥. 음식 중에. 김밥. 예. 김밥을 김밥은 북한에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우리 고향에서는 김밥이라는 걸 제가 못 봤어요. 먹어본 적이 네, 없었구나.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네. 김밥이 제일 인상적이고. 네. 그 언니가 이제 김을 넣고 이제 김밥 싸고 이런 거를 하는 거 이제 옆에서 언니가 이렇게 해서 김밥 싸는 거 그때 처음 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했죠. 김밥이. 맛있었어요.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도 저는 김밥을 좋아하거든요. 두 번째 음식은? 김밥 다음에 저는 제가 거기서 해 먹었던 거는 여기 말하면 저기 보신탕을 육개장에 그것도 저희가 거기서 해 먹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신기했던 게 자라탕. 네. 한국 분들이 자라탕도 해 먹어요. 아니 뭐 그 중국이니까 여기도 네. 자라탕이 있긴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이렇게 2년, 3년 동안 살면서 뭐 밖은 별로 안 나간다 쳐도 네. 그래도 뭐 공안한테 가서 뭐 좀 위협을 느낀다거나 뭐 바깥에 나갔을 때 중국말 하나도 모르니까 또 어떤 위협한 좀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있긴 있죠. 이제 네. 저희가 거기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다툼도 있긴 있어요. 네. 이제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 탔는데 요금을 거기는 이제 요금을 우리가 여기처럼 자동 기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요금을 얼마 내라 하면 얼마 내고 하는데 우리 말투가 그러니까 돈을 더 내라는 거예요. 바가지 씌우는 거죠. 돈 더 내라. 그래서 우리 맨날 이거 버스 타봤는데 이 요금이 아닌데 왜 너 돈을 더 받냐? 중국말로?
그러니까 한국말 섞어 중국말 섞어 막 이제 이러면서, 섞어갖고 예, 뭐, 말이 안 통하잖아요. 뽀뽀 하면서 예, 뭐, 중국말도 다 유창하게 못하니까 그냥 중국말 좀 거기에 넣고 한국말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 사투리로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종점까지 온 거예요. 거기에 와가지고 싸웠어요. 막. 근데 어스 한국어는 이런 말은 할 줄 알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다. 근데 너네가 요금을 왜 이렇게 받냐? 응? 우리가 텐텐 여기 버스 타고 여기를 다녀봤는데 이 요금이 아니었다. 근데 왜 이렇게 사기치면서 거짓말 치면서 이렇게 돈을 더 받냐 하면서 막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워서 한국어는 그땐 한국인이 네, 그때는 그냥 중국말을 유창하게 못하니까 어서 한국어는 어서 한국어는 그러면 좀 이렇게 조금 네. 높이 봐요? 한국 사람이라 하면 네.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돈 돌려주더라고요. 어디 가서 네. 워서 한국어는 이러면 되는. 뭐 한창 젊어 나갔을 때니까 총각들이 막 중국 총 따라오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중국 총각들도 좋아하고 이제 내가 정밀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한국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제가 그때가 20대 초반이었잖아요. 근데 30대 초반인 한국분 형제가 이제 거기에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형 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형 동생인데 형도 나한테 관심이 있었고 동생분도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 케이스도 있었죠. 중국에도 여자 많은데 한 또 동족이라고. 근데 그 공장에는 중국 남성 근로자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많죠. 근데 한국 아가씨라고 아예 접근을 할 생각을 안 낸 거예요? 그렇죠. 중국 분들은 저한테 대시는 안 하죠. 와, 네. 뭐 사실 북한에서 온 거 모르고 한국 아가씨인 줄 알고 엄청 높이 봤나 보네요. 네. 그리고 또 한족 분들하고 제가 밥을 안 먹었으니까 공인들은 또 공인들이 따로 식당, 식당에서 밥을 먹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인들하고 같이 먹고 한국 분들이랑 이제 사무실 관리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했으니까. 탈북민들이 이렇게 탈북 스토리 들어보면 북송도 되고 고생도 많이 하고 어디 농촌 가서 뭐 솥 키우고 쥐고 하는데 참 행운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로 광주 가서 한국인 흉내내며 살았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면 저는 인복이 있다. 그리고 제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게 제가 탈북하면서 태국 난민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잡혀 들어오는 분들 사연 들어보니까 많이 고생도 하고 잡혀서 나가고 나가서 고생한 그런 사연 들어보니까 나는 진짜 그분들에 비하면 나는 고생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는 인복도 있고 모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한국에 와서도 이제 정착 잘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탈북 여성이 또 이렇게 그 한 직장에서 지점장으로 이제 11년 동안 뭐 여러 가지 눈물 나는 사연도 많겠지만은 억척스럽게 한 자리 꾸준히 정착하고 또 이제는 세터민 쉼터 대표가 돼가지고 또 탈북민들의 정착에 또 도움을 주는 이런 위치에 있고 정말 장하십니다. 아닙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박봉선 대표님의 중국 광주 삶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